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주식으로 성공하는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단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공의 청사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최단 기간에 시행착오 없이 성공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7단계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꽤 실전적인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주식에 대해서 강한 열망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책에 나올 법한 얘기기는 해요. 뻔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듣기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다 막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강한 열망이 있고 소위 말하는 진지하게 주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항목을 꼽았는데 어니스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이런 거 같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해요. 근데 동시에 예금금리 오르네? 이런 뉴스 소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 새마을금고, 농협 아니면 어떤 은행들 예금금리 몇 프로 준다더라 오픈런을 하면서 새벽부터 줄 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뉴스들이 나와요. 이때 내가 흔들리느냐 아니냐,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저희가 말하는 그 기준상으로는 그만큼 진지하지 않다,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 자산의 성장이 목적인데 이미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금도 충분히 하고 주식 투자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매우 드물잖아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좋게 말하면 분산인데, 이런 분산을 논한다기보다는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성장을 시켜보겠다, 다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다, 요 마음가짐이 별거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게 되게 큰 갈림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예금 적금도 하고 환 투자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유리한 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나름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단계에서 1단계도 가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느 정도로 주식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이 주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주식으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본인의 미래를 그렇게 정해둔 분, 그런 분들께 저희가 가장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 거고.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결국에 내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잡는 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거를 굳이 막 주식에다 몰빵하고 막 너무 위험하게 주식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랑 또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니까 뒤이어서 또 얘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반드시 바로 필요한 거는 수익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해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하던 말인데, 플러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게 무조건 초반부에 이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념적으로 설명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벤치프레스 무게를 10kg라도 들어야 그 다음 100kg도 들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다 무시하고서 나는 100kg, 200kg를 들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수익을 낼 줄 아는 거, 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능동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이용해서 요렇게 컨트롤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컨트롤의 가이드라인,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세워지고 뼈대가 올바르게 심어지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성장의 궤도를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거 같다가 되기도 하고 막 계속 복불복 놀이를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늪에 빠지는 단계죠.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저희 영상을 보고서 적어도 출발선에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동성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잃지 않는 정도는 돼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출발선에 서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끝 같지만 여기가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맞아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어? 저거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거는 출발이다.
네, 클럽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오게 되면은 훈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수익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잡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끌어 갈 때 처음부터 신경 써서 잡아드리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단계 온 거거든요. 저희 7단계에서는. 그럼 3단계는 어떨까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주식 투자 단타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짧게 그러면서 그 수익을 연속적으로 계속 내면은 나 부자 될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꾸면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타의 매력에 빠져서. 좋습니다. 3단계가 사실 스타일이자 주특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나 단타 잘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수익 능동성 확보를 제대로 못한 상태로 그냥 나는 단타가 내 스타일이야, 내 주특기야, 나는 지금 못하지만 이거 열심히 해서 해낼 거야, 이렇게 좀 막연한 원트와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이나 주특기 개발은 수익 능동성 확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이게 순서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먼저 둔단 말이에요. 저는요, 개발자라서 시스템 투자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나는 개발자기 때문에 내 스타일은 시스템 투자다, 나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단타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쳐 잡으려고 오늘 이 단계를 굳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나는 단타만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식이란 걸 하다 보면 또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결과 안에서 내 스타일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2단계 이후에.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너무 앞서서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주식을 시작을 하니까 이미 실패의 길을 걷는 거죠, 그때부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거는 외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단타가 먼저야? 단타를 했는데 수익 능동성 확보가 안 되네? 나 단타에서 수익 능동성 확보해야지. 거의 안 될 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반대로 수익 능동성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단타 쪽 성향이나 단타 쪽 스타일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지.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단타 스타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 능동성 자체를 먼저 확보해 놓은 그거를 잃지 않는 선에서, 그 연장선에서 단타이기 때문에 요 단타는 본인이 처음에 그냥 주식 투자라는 걸 처음 접했었을 때 상상하던 그 단타와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어니스트님한테 주식을 배웠지만 세부적인 스타일이나 주특기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주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니스트한테 주식 배우면 어니스트 스타일의 주식을 하게 되는 거고, 머니버디한테 배우면 머니버디 스타일인 거고, 또 누군가한테 배우면 그 스타일이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한테 주식을 배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자기만의 주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만의 주식을 개발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선후관계는 좀 맞춰가면서 자기 자신의 주식을 해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한테 주식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어니스트처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해드리고 싶네요. 네, 가수들의 목소리가 다 다르듯 결국에는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말했었던 1, 2, 3단계를 잘 거쳐오게 되면은 진짜 큰 차이는 4단계에서 나와요. 4단계가 중요한 게 자산을 성장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시드를 늘려줘야 돼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때 자산이 늘어날 수 있으려면은 나 손실밖에 못 봤다, 주식할 때마다 손해만 본다, 그런 사람들은 내 주식 계좌에 돈을 못 넣습니다. 경험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경험과 확신이 선 사람들은 이 같은 시간 안에도 돈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관리하는 종목의 흐름이 비단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제대로 컨트롤하고 능동적인 수익성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 분명히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경험 토대로 시드 자체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빌드업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본인의 자금을 투여해서 빌드업을 해라, 계속 매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초보자들도 이거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4단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능동성을 확보하고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빌드업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빌드업은 좀 예외일까요? 사실 이 1, 2, 3, 4단계가 원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실전에서는 비슷한 타이밍에 미리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자산의 성장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부터 같이 시키는 편이죠. 네. 이건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빌드업을 해라. 시드를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주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그냥 시드만 늘려서 그냥 계속 모아라가 아니라 지금 말했던 1, 2, 3, 4단계를 한 번에 잡고 가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시드 늘린다고 해서 뭐가 나오나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제해 두고서 말을 하는 거라서 지금 어니스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클럽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드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하는데 근데 밖에 만약에 지인한테 주식 투자 기본도 안 잡혀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 얘기 못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밖에 있는 분에게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주식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100만 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 그래서 3천만 원 만들어. 이런 정도까지는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클럽에 있는 분들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또 늘려가 나가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네. 이 정도 성장에 오게 되면은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생겨납니다. 뭐냐면은 자산도 성장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꼬꼬마 매매하던 때랑 다르게 이제는 내가 생각해도 내 자산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났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부담감, 압박감도 생겨나는데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요. 돈이 커졌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 아니면 스타일, 매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매매도 100% 완벽한 매매는 없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특기가 정말로 강해지려면은 그 약점을 잘 보완해줘야 돼요. 나의 컨트롤로. 그래야지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내가 주특기로 삼은 그 매매에다가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점의 보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슬럼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 5번인 약점을 방어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꽤 있어요.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내 스타일과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라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 역시. 근데 이게 이제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열리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이거는 주식하는 기간 내내 방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멀리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거 실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와닿을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낼 수 있어. 그 전에 그냥 지킬 것만 지키면서 하면 한 10만원, 10만원씩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10만원 수익 내면은 그래, 잘했지, 수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10만원에 만족이 안 돼요. 나 이것도 충분히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100이나 1000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내 매매가 너무 안전주의라서 수익 극대화가 좀 어렵네. 약점이잖아요. 이거를 보완한다. 즉 자신이 틀처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매매를 이제는 이 틀을 조금씩 깨주고서 더 확실한, 더 균형감 있고 더 좋은 매매의 틀로 덮어 씌우는 그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게 이때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많이 봤는데 혼자서 이거 독학으로 하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 약점을 방어하고 보완하는 이 과정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가 이 5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단계에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수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절대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누군가 코칭을 해주고 2단계부터 바로 잡아줄 때 그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잘못 떴대서 잘못 씌우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그렇게 슬럼프 빠지고 엉뚱하게 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오히려 백도예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더 안 좋게 이상하게 왜곡돼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맞아. 약점을 방어해야 되는데 능동성을 확보했던 거를 막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요때는 뭐 깡통이다, 훈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전부 다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이상한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식 하려면은 소액으로 해서 깡통 몇 번 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2단계만 잘 거쳐가도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 진짜 이거는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클럽 회원분들은 동감하실 건데 깡통 차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깡통 찼던 분들도 지금 와서 지금 이 과정에 녹아들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주식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저희 회원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하는 건데 깡통 차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은 좀 하지 말자. 이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서 깡통은 글쎄요.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잘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좀 심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요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꾸준해야 돼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왔어 하면 땡이 아니라 그럼 알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꾸준함이 덧대어지면은 그 다음에 자신만의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 요 단계까지 와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잘 지켜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스스로 목표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2차, 3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성공했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단계는 꾸준해야 된다. 이것들이 꾸준하게 반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꾸준하게 그냥 고만고만하게가 아니라 이제 진짜 성공이라는 거는 규모 있는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그냥 처음에 주식했던 거에 비하면은 시드 규모 자체가 몇백 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으로 성공하는 7단계의 과정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강한 열망과 확신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세 번째 자기만의 스타일, 주특기를 개발하고, 네 번째로 자산을 성장시켜야 되죠. 시드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특기의 단점을 방어하고 약점을 방어해야 되는 거, 그럼으로써 또 한 단계 더 높게 발전하는 거. 그래서 여섯 번째 꾸준하게 반복하고, 일곱 번째 규모의 주식을 달성한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 이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어니스트님한테 주식 배우고 코칭 받고 실전에서 매매 가이드 받아가면서 따라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게 더 어색한, 와서 손해볼 거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들 고민점이 있다면 회비일 텐데, 그 회비는 정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회비 10배, 100배, 나중에 1000배 그 이상까지 수익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많은 회원분들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 혼자 외롭게 하시는 그런 주식과는 정말 다를 겁니다. 오시면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성적인 측면에서, 실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달라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생각해보고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놓은 공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댓글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